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디지털 탈바꿈 시대에 도전과 혁신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에트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연구기관으로 디지털 탈바꿈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5G, 6G 이동통신, 슈퍼컴퓨팅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하는 방법 가운데 최선의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연구 개발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에트리편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고강본 선임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R&D 거점, 이 출연연, 특히 에트리가 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생존 담보와 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가 정신.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김 이사장님, 25개 출연연을 관장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술 패권 시대 출연연의 임무 어떻게 한번 규정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국가과학기술 어떤 전략, 핵심 전략 기술들의 어떤 플랫폼, 거점, 저수조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우리는 멋지게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초저출산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그 출산율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지역 소멸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트리에서는 국가 임무형 연구를 좀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계세요, 좀? 국가 임무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의 도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 문제 해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창업과 기업화, 기술 사업화 이 세 가지 숙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출연연의 이 국가 R&D의 거점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우리 심오한 이론 만들어내야 되는 외에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산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기본 철학이었고, 그래서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제가 연구회 2개 있는 걸 합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출연 연구원들이 다 사일로 형태로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서 핑계를 대는 게 융합기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하시고 지금 대전시 과학부시장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 다시 이제 시대 정신이 기업, 스타트업, 창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지원해주고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출연연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연구원 생활을 했지만 연구원들의 속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거에 사실을 더 매진을 하지, 기업을 도와줘서 기업화하고 뭐 이런 것은 관심이 좀 적은 게 사실이고, 이런 것이 바뀔 때가 돼서. 국립대 창업 1호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스닥 상장도 했었고,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당시가 20여 년 전인데 그때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 사회, 이제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이런 기업가 정신 문화가 좀 많이 함양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PhD의 83.2%가 출연연과 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박사는 전부 다 출연연하고 대학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쓰시니 한 20조 정도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GDP 대비 R&D 투자는 뭐 이스라엘을 넘어갈 정도로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웃풋을 얘기할 수 있는 걸 볼 때 정말 처절합니다. 기술 이전 상용화 43등. 평균적으로 우리 대학을 다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스카이 대학 포함해서 우리 출연료를 같이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기술 이전 기술 이전과 그다음에 특허 수입이 30억 대입니다. 한 대학교, 한 기관 평균. 그다음에 건수로 20건이 안 넘어갑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 1년에 1년이어서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서울대학 3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굉장히 멀다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자,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근데 박 교수님이 사실 많이 자제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본성을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원장님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난 한 3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좀 어떠세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미시니까 그러면 또 이건 내부에서 만든 지표라서 바깥에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 ROI, Return of Investment 그게 저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 회사로 봤을 때 저희가 9%가 넘어요. 100원을 연구비로 받았다. 네. 그러면 9원을 내가 예. 벌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예. 9원을 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통계만 가지고. 예. 그럼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높은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 이사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데이터 좀 출연연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라고 제가 좀 데이터 좀 많이 오늘 자료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데이터에는 함정이 많아요. 많이 했는데 어떻든 정말로. 근데 이제 이걸 네. 한번 우리가 한번 그 행간을 읽으면서 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출연연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저희가 기술료 수입이 5,200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지금 한 1,000억. 그다음에 지난 2021년은 저희가 1,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1,200억 돌파에 에트리가 아주 결정적인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술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나라 기술료 수입에서 출연연 비율이 저희가 기술료 수입이 대한민국 기술료 수입의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사장님 맨날 언론에서 깨지지 위에 뭐 청와대에서 부르지 막 이러니까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칭찬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더 좀 잘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 뭐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알고 있고요. 그만 해도 CDMA 이런 걸 탁 터뜨려갖고 굉장히 출연연이 뭐 하네. 최근 10년 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두 건씩 나와야 돼. 요새 이제 최근에 누리호 뭐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출연연이 존재감이 있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러한 사례가 숫자로 뭐 많은 뭐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나 해서 그냥 첨삽을 합니다 조금. 근데 사실 CDM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그때 당시에 에트리에서 이걸 갖다가 그 퀄컴에 표준 특허를 가지고 많이 상용화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0여 년간 우리가 퀄컴에다 갖다 준 돈이 한 국가적으로 한 9조 정도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게 한 3천억 배고요. 예. 배터리가 그거에 한 10배가 국내에서 난 3조입니까? 3조 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해놓고 제주는 뭐 고민 없고 뭐 돈 왕서방이 챙긴다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애플이나 이런 데서 표준 특허로 해서 매년 몇백억씩 받고 그렇게 또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해서 한 150억 정도 받고 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 애트리가 로열티 수입이 한 6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출연연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출연연이 아까 우리 뭐 사회 해결력 연구가 돼도 좋고 국가 임무형 연구가 돼도 좋고 그런 걸 정말 본질적으로 잘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과 같이 산학년 이 2인 삼각경기를 정말 잘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그 이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태가 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부분 쪽에서 뭐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무슨 뭐 첨단 뭐 대형 기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한 10여 년 뭐 이렇게 좀 뚜렷하게 뭐 CDMA든 뭐 이런 TDX는 이런 큰 성과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죠. 최근에 뭐 누리호가 성공은 했지만, 근데 지금 너무 지금은 이제 기술들이 세분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형으로 이제 예전 CDMA나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가져가는 이제 기술 뭐 사업들이 이제 많지도 않고, 이제 PBS 사업 때문에 너무 또 이게 많이 이게 소규모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들이 지금 고쳐지면서 출연연이 저는 좀 출연연 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환경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번 지금 인수위에다가도 PBS 문제 해결을 좀 굉장히 강도 높게 요청을 드렸었고, 지금 뭐 인건비 한 90% 정도까지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우리 25개 출연연이 PBS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에트리는 뭐 상용화 연구를 많이 하니까 7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전현 우리 출연연 원장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PBS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PBS는 예전부터 기본적으로는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PBS의 문제점은 인건비를 100% 받지 못한 상황에서 PBS를 통해서 인건비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기관의 임무에 맞지 않는 여러 사업들을 끌어오게 되는 그러한 것이 생긴 것이지. 뭐 PBS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경쟁 요소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PBS가 지금 경직되게 운용되면서 그 기관의 고유 임무에 좀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에트리 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PBS 사업을 뭐 없애라는 생각은 저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은 PBS 사업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PBS 과제를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크게 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하면은 지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저도 그 얘기입니다. 그 장관님은 PBS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에투리 역사는 PBX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원장 할 때까지는 PBS가 97%였으니까 97%고 그 뒤에 지금 이제 제가 15% 올리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 건데, 사실은 PBS가 한 35%에서 40%가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지금 문제는 그런데 2016년인가요? 그때 우리 정부 R&D 과제가 12,000개가 됐어요. 근데 2020년에 보니까 2배가 됐어요. 벌써 24,000개. 너무 쪼갠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PBS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경쟁식으로 내몰다 보니까 본연의 우리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이제 그런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도 다시 혁신의 도마에 올려놓고 한번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한번 결론을 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들면 기관 국가 R&D 기획 시스템의 연장에서 그 지금은 다 탑다운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기획을 R&D 기획을 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를 하고 또 관리 규제 위주의 관리 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기초연구 확대해가지고 1조 2,500억 원에서 2조 5천억까지 늘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제대로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지나봐야 알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R&D 현장, 이 산학년 현장에서 이게 정말 임팩트 있게 뭔가 연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죠. 서울 시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예요. 일자리 아주 심각해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물가 상승이 훨씬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풀어줄 게 뭐냐? 오늘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이에요. 보려고 보니 이미 20세기의 최대 경제학의 쉬운 패턴은 뭐냐면 이것을 결국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 내셔널 웰스,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이 뭐냐? 결국은 뭐냐? 기업이다. 결국 기업에 뭘 줘야 되냐? 파괴적 혁신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노베이션 앤드 디스럽션 이걸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파워 엘리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국 엘리트가
우리 아까 예산에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년 동안 뭐 하나 딱 늘어난 줄 아세요? SCI 논문 3배로 딱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역량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전 뭐 이런 거 뭐 아까 뭐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니까 바닥임에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연구원 젊은 이들한테 창업하겠습니까? 노노노노 저 창업 안 합니다. 결과적시 바닥이에요 바닥. 중국의 6분의 1 토막, 일본의 반 토막. 일본도 창업 안 합니다. 근데 바닥입니다 바닥. 전부 공무원 하랍니다. 노량진가 공무원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마 여기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 혁신해보자, 기업가정신 생태를 갖춰보자 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산학협력이 대단히 예, 중요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기업가 정신 산학협력 대단히 중요한데 한 가지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메이저 대학의 산학협력 데이터가 놀라지 마십시오. 반토막 났습니다. 3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안 합니다. 몽땅 뭐한 SCI 논문만 씁니다. 몽땅 앉아가지고요. 그게 팩트고요.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야, 이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 있어서 이게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한국연구재단 통계를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대학이 지금 32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간 기술 이전료가 한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연구자 보상비로 한 절반 나가고, 그다음에 국내외 특허 유지 출원료로 뭐 한 700억 정도 나가고.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건 뭐 출연료도 대동소이합니다. 애트리만 좀 특수한 거죠. 예, 애트리는 이제 워낙 특수한 조직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논문을 위한 논문, 특허를 위한 특허, 이거는 이제 정말 이런 구습과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올드 패러다임이 벗어나야 된다. 교수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그걸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는 마이크를 한번 플로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많은 애트리 연구원과 또 이 원내 스타트업, 또 석박사 학생들, 또 중진공 이런 또 외부 기관에서도 오시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과연 뭐 출연연에서 기업가 정신 문화가 좀 충만한지 한번 실제 우리 연구원들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 뭐 인사상 불이익 없는 거죠? 여기서 입 바른 소리 한다 해서 어떻습니까? 거꾸로입니다. 여기서 발언하면 뜹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애트리에서 30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2월에 퇴직한 이혜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제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애트리의 그 창업 일체형 R&D라는 과제를 따갔고, 애트리의 그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이 좀 더 확장돼 갖고 연구자들이 좀 더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업 일체형 R&D 과제가 우리 이혜룡 박사님이 그걸 바탕으로 창업을 했는데 퇴직하셨죠 지금? 예. 근데 그 후배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생소하네요. 원장님 어떠세요?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신정혁 본부장 어디 계시죠? 직접 하시죠? 하신 거니까 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자.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시죠. 자. 수입 재원 자체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에 저희가 이제 계획은 없지만 기술료 수입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또 그런 재원이 만들어지면은 뭐 제가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원장님, 지금 애트리에서 창업 겸직도 지금 허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어때요? 지금 이 창업 쪽으로 좀 네. 어떤 식으로 좀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어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그 창업 교육과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내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하는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 한 5개 정도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후보자들은 한 20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 절차를 거치고 내부에 또 어떤 그런 경쟁을 거쳐가서 한 5개 정도가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와서 시작한 건데 우리 연구원을 뽑을 때 창업 목표 연구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10명은 당신들이 가고 싶은 연구실에 가서 하고 싶은 과제를 하는데 10년 내에 창업해서 나가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업 경직은 우리 키스트보다는 좀 늦지만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해서 예비 창업자 또들 위한 그 IR 프레젠테이션 교육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사업화본부 중소기업 사업화본부를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창업을 하고 더 많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I'm still hungry. 스티브 잡스가 2009년 스탠포드대 응? 그 카메스먼트잖아요. 그게 역시 나는 아직도 갈망한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예.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 창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코. 예, 정말로 우리 사회 문제 해결형, 국가 임무형 연구, 임팩트 있는 연구, 그다음에 정말로 그 파급 효과가 큰 이 원천 기초 연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게 뭐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기술 이전도 하고 창업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늘 창업만 하자는 게 절대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요. 하여튼 에트리에서 그런 전반적인 이런 도전 정신, 이 기업가 정신이죠. 이게 좀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출연연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평소에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조금만 해주시죠. 내부 저도 뭐 출연연 나왔지만 출연연 사람이나 비슷한데 내부 얘기를 하면은 일단 출연연에 몸을 담고 있으면 오늘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지만 창업해서 나간다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연연이 하나의 온실이에요. 온실에 들어와서 바깥에 나가서 험한 벌판에서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학창 시절서부터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돼요. 문화가 젊어서부터 바뀌어야지 나이 들은 사람 벌써 40, 50대에 나가서 창업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창업하라는 게 아니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인들이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부터 가지면은 저는 그것도 기업가 정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얘기한 거는 진짜 10년 전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창업을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죠.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아들 둘이 있어요. 그중에 큰 아들은 창업을 했다가 지금 실패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아들 둘이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죠. 성장해 나가는데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30년, 선배님들이 35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자갈밭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데에서 큰 돌 골라내고 작은 돌 골라내고 그러니까 뭐를 심어도 잘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콩 심고 그러면서 그 땅을 조금씩 좋게 만들어서 옥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옥토에 뭐 옥토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는 우리 창업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효해야 된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좀 굉장히 중요한 이 IP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논문을 위한 논문, 특허를 위한 특허 이런 올드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특허 전략을 잘 펴는 거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애틀이 무형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형자산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나가서 산학협력 그다음에 창업 바로 소송 들어와요. 바로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허 전략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도 없어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훌륭한 논문을 써서 아주 훌륭한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세상에 작년에 중국에서 생산일이 나오는 거야 그 물건이. 물어봤더니 특허를 안 냈어. 왜? 평가 시스템에 안 들어가고 특허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논문만 쓰고
그냥 끝냈어요. 여러분 잘하신 논문은 쓰면 국제사회에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공개하면서 그냥 모두 갖다 쓰세요. 그냥 거저로 갖다 쓰세요. 그걸 뭐 해야 되냐? 에셋으로 만들어요, 에셋. 근데 그걸 아무렇지 생각을 한다 이거야. 서울대 1년 1조 예산 중에서 특허 유지에서 65억이고요. 뭔 IP를 하고, 뭔 산학협력을 하고, 뭔 어디 가서 작업을 하냐 이거야. 가장 근본적인 뭐냐? IP 전략이다 이거지. 논문 그거 이제 그만 쓰시오. 그거 가서 칭찬받아 소용없습니다. 6개월이면 중국에서 생산 나와요. 특허 안 나가면. 손특허 후 논문입니다. 반드시. 제대로 될 거는. 근데 논문 쓴다고 어디 가서 이제 그런 평가 시스템, 이거 10년 전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임팩트 있고 애쓰시 되고 돈이 되는 건 특허로 잡아야 교수님,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돈을 밀어줘야 됩니다. 교수님 혈압 조심하세요. 혈압.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혈압 좀 조심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재작년인가요?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유튜브 같이 한번 했어요. 우리가 33분을 찍었잖아요. 논스톱으로 바로 아무 사전 원고 없이. 제목은 SCI 만국병. 제1부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제2부 뭐 IMF 때보다 더 후퇴한 뭐 무슨 뭐 기업가 정신 열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안타깝게 150회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양질의 이 콘텐츠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 또 기업가 정신 토크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저나 박 교수님이나 우리가 좀 이렇게 열이 좀 이렇게 에너제틱하다 보니까 요즘 세거든요. 너무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구매력을 확보하는 게, 구매력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기술 이전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조금 더 강하게 그거 하면 나는 기술력 가지고는 부족해. 이걸 돈을 더 많이 벌겠어.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기업으로 가는 게, 그게 그렇게 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가 뭡니까? 사업 기업가 정신입니다. 예, 그 이야기만 딱 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때는 그 송곡 최영섭 박사 키스트 설립자 있잖아요. 옛날에 과기부 장관도 하셨고, 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정독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시대 상황하고 요즘하고는 안 맞죠. 누가 뭐 집에도 안 가고 불 끄지 말고 연구하라고 그러면 뭐 다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한번 뭔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연구원님들은 정말 국가적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문화라든지 또는 뭐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것들도 좀 난센스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좀 이렇게 같이 어떤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우리 김 이사장님이 참 잘하고 계셔요. 이 사장님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야, 나 정말 이렇게 마음은 뭐 이렇게 한번 혁신을 해갖고 큰 그림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데, 야, 현실적으로 좀 내가 이런 애로가 있다. 좀 뭐 새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출연연도 노력하고 NST도 노력하고 과기부도 노력하고 산업부도 노력하고 중소벤처부도 노력하고 교육부도 노력하고 청와대, 요즘 청와대라고 안 하죠. 용산이라고 하죠. 용산도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한번 심경을 한번 토로 좀 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올해 제가 6학년 3반인데 88년도에 출연연구소 들어올 때 사실은 저도 저희 분야에서는 저 정부 출연연구원 들어오면은 최고라고 생각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열심히 연구원 생활을 했댔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제가 출연연 선배로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출연연 구성원들이 좀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요즘 출연연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신진 연구자들이 이 급여 같은 것들이 좀 출연연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좀 마음이 좀 제일 아파하는 부분인데, 출연연이 지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서 지금 이제 뭔가 좀 처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과연 우리 출연연이 대한민국 어떤 인재, 과학기술 인재들의 정말 저수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그 파워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 출연연 연구자로서, 출연연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또 조직에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 출연연들이 좀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국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 좀 줄기차게 좀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들을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수뇌부들이 25개 출연연 원장님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쓸 시간입니다. 이거 충분히 남아요. 만미 공동회처럼 한번 블라인드 채용하지 마시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블라인드로 얼굴 가리고 한번 난상 토론 한번 하시죠. 이제 국가연구소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애트리편 제2부 발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실험실 창업 1호죠. 박희재 교수님이 먼저 한번 포문을 좀 열어주시겠는데요.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았죠. 1달러가 2,000원 가는 상황이었는데 전 그때 우리 원화가 이게 휴지구나 하는 걸 딱 느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논문 쓰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왜 우리가 IMF를 얻어맞아? 결국 외환이 달러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 대체해서 달러를 벌어들인 게 대한민국 엘리트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거 먼저 하자.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해서 국가에 한번 기여해보자. 달러를 벌어보자. 농협, 서울대 농협에다가 제 퇴직금 담보로 해서 3천만 원 땡기고 그 다음 주변에서 뭐 일시 17반에서 5천만 원 자본금 해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때 5천만 원 자본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창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 영수증 발급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관할세무서장님은 어디냐고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개인 이익을 하는 거 사업을 못 합니다. 이미 창업 다 해서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불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악구청에 제가 이제 301 서울대가 301동에 그걸 이제 공장 등록하고 사업장 등록을 관악구청 건축과에 가서 하러 갔더니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1동을 건물 등본을 띄워갔더니 건물의 목적, 교육, 연구, 개발, 건물 소유주, 교육부 장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근린상가 또는 산단에 있어야 이게 사업자 등록이 나갑니다. 원천적으로 불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불법이야. 야, 그걸 알았으면 창업을 안 했죠. 근데 맨 땅에 시작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돌겠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A4 용지에 4장에다가 뭐 그냥 타자 칠 시간이 어딨어. 그냥 사인펜으로 휙휙 썼어요. 대통령 각하. 대체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대학 교수 일제 창업을 못 됩니다. 골 때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업자도 그것도 안 돼요. 골 때립니다. 근데 공무원 책임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좀 바꿔주세요, 대통령님. A4 용지 4장에다 구부져져 있어서 청와대하고 총리실 규제개혁에 팩스 딱 보내고 집에 갔습니다. 밤 9시에. 다음날 아침 딱 출근하니까 바로 전화가 여러 개 오더니 총장님실, 박 교수, 어디다가 뭘 보냈어? 허락도 없이 어디다 뭘 보냈냐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보내? 그래서 총장님,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총장님 법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청와대 보내고 규제개혁에 2년 걸리더만요. 그게 2년 걸려서 벤처기업 특별촉진법에 한 줄이 더 추가됐어.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창업할 수 있다. 이게 특별법이라 기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오버라이드하는 상위법이라. 그래서 it is possible. 그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바꾼 사람입니다. 야, 정말 이 열정 어떡합니까? 정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애트리 창업자 중에서 또 성공 롤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우리 허 대표의 창업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네, 루센트블록의 허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트리 창업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1층에서 자영업 하신 사장님이 열심히 장사를 하시면 건물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되게 다양한 정책적, 정치적, 법률적, 뭐 자본적 해결법들이 필요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주머니에 몇십억, 몇백억이 없더라도 내가 나는 매출에 돈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임차하는 건물에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서비스 철학은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입니다. 그래서 당사가 생각해낸 어떤 방법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건물주, 모험 자본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업사이드,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방문객들, 제가 1층에 빵집에 빵을 사고 파는 그 빵이 좋아서 실제로 그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주체로서 이 세 주체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유동화를 통해서 어떤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은 건물이 업사이드를 만들어주는 어떤 컴포넌트로서 업사이드를 나눠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방문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소비하는 어떤 그 물건, 서비스에 대한 지분을 건물에 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애트리 연구원 내가 어떻게 임팩트인 연구를 해서 이걸 창업으로 연결지었다. 그 창업 스토리를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죠. 애트리 기술 창업실 그리고 특히 이제 애트리에 되게 많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 브레인스톰 사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톰하고자 되게 많은 이동이 필요했거든요. 단순히 국내만 아니라 뭐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도 자주 갔었어야 됐고,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좀 갔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되게 해외에 좋은 선례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 창업으로 나온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게 해준 부분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사업 모델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검증이 필요했을 때 뭐 기술 창업실에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관례가 없고 선례가 없는 케이스에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어떤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피와 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3인 기업, 5인 기업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실 기술에 대한 보증부터 해서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에 대한 조언들, 세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반도체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열도 더 올라가고 전자파 간섭도 더 심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파 차폐 그런 기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엔트리움 정세영 대표, 창업 스토리 한번 들려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엔트리움 대표 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엔트리움이고요. 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전장 부품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많은 고객사들과 협업을 해서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까지 했고, 삼성 반도체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페인 포인트를 찾았어요. 저기 적힌 건데요. 제가 이제 삼성에서 소위 이제 그 커스터머로 일을 하면서 국내외 많은 소재 회사들하고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6개월 후에 새로운 이제 디램 제품을 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소재들을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 소재 회사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데 결국 원하는 기술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소재 회사들은 기본적인 실력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커스터마이즈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이걸 하게 되면 한국은 정말 좋은 테스트 베드거든요. 반도체 회사도 많고 스마트폰 회사도 많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2013년 엔트리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이런 전자기기, 우리 미래를 보자면 자율주행차에 이제 시대가 올 텐데,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제일 사실은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인명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많은 이제 그 기사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EMC라 그래서 전자파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풀 자율주행 시대는 못 올 거야. 그래서 이 EMC를 만족해야 돼. 이런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고주파, 저주파, 이런 주파수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는 다 탑재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고요. 그럼 이 반도체가 반도체 레벨로 EMI 실딩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게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사과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반도체에 이렇게 금속 코팅을 해서 반도체 레벨의 EMI 실딩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갤럭시가 좀 이제 따라오고 있고 화웨이 폰에는 이제 1개 정도 적용돼 있고요. 지금 아이폰 최신 모델에는 여기 24개 정도 코팅이 돼 있고 갤럭시는 9개, 화웨이 최신 폰에는 1개, 나머지는 다 실드캔으로 지금 이제 막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 시장도 이렇게 반도체 레벨의 실딩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예, 이제 잘 아시는 테슬라 우리 자율주행 이제 3레벨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ECU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요 테슬라의 부품 내부에는 지금 EMI 실딩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보고 계속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를 우리 소재를 코팅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좀 더 안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게 저희 엔트리움의 이제 좀 중요한 미션입니다. 결국은 이제 셀러리맨에서 이렇게 맨 땅에 헤딩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9년 차에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 에트리에서 창업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도 오늘 만나뵀는데 이렇게 이제 휴직을 하고 창업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기술 회사지만 제가 느끼는 이 회사에 있어서의 기술의 중요성은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 박희재 교수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영업, 마케팅, 뭐 직원들 관리하는 것, 돈 끌어오는 것 이런 그런 모든 일들을 결국은 이제 그 기업가 정신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업가 정신이 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뭐 이제 에트리에서 이론적으로도 좀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또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배우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우섭 산업안전화진흥센터장에 에트리 한 10여 개 센터가 있죠. 그중에 또 우리 또 모범 사례로 해서 기술 이전도 많이 하시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우선 제가 설명드릴 때 저희 센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에트리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들을 재난 안전 분야에 도입하고 접목을 해서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재난 안전 관련돼서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은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피를 시킬 건가에 대한 재난 정보 전달 기술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재난 정보 전달 시스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기술적인 수준은 전 세계 탑5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현재의 문제점은 이 시스템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재난 정보 전달을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피해가 생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연계하고 재난 정보 전달을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물망과 같은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 네 분 창업 스토리, 또 연구 스토리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런 거는 꼭 대한민국 발전에 좀 재현을 하고 싶다
한 1, 2분 정도씩 좀 남았는데, 자, 박 교수님.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맨 땅에서 헤딩하신 분들 얘기 들었죠? 그게 기업가의 팩트인데요. 사실 맨 땅에서 헤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술만 잘 개발하면 돼. 연구만 잘하면 돼. 아니야. 아무리 잡아야 30%밖에 안 돼. 30%밖에 못 받아. 나머지 30% 돈 있어야 되고요. 파이낸스. 나머지 30% 세일즈 앤 마케팅 있어요. 그거 혼자 연구원이 못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땅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넌 기술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 연구소에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돈 내주고 마케팅 넣어주고 그 다음에 CEO 만들어줄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휴직, 그냥 넣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다가 힘들면 들어와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가 창업하고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넣었다 들어갔다 자유롭게. 그래서 기업가 정신, 기업가 대학.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몇 편 썼냐? 무슨 뭐 기술 이전 이게 아니고 우리 에트리는 엔트러프리니얼 인스티튜트야. 우리 서울대학은 엔트러프리니얼 유니버시티인 글로벌. 자, 우리 서울대 박사 정 대표가 영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엔트러프리니얼 인스티튜트. Entrepreneurial Institute, 엔트러프리니얼 유니버시티. Entrepreneurial University. 예. 야, 오늘 토크 콘서트의 핵심 요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다음 우리 허 대표. 한 1분 정도. 네.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에트리에서 이제 창업을 하러 나올 때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문득 진짜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창업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기업가 정신도 모르고 사실 되게 다양한 어떤 선배님들에 대한 선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따라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 매 순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한 분 한 분 모임분들 간절하게 이걸 만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의 소유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물론 문제점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에트리 기업 창업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큰 욕심도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선례 만들어서 꼭 신이 지키면서 이 업 만들어 갈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세영 대표. 기업가 정신 아까 사실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피터 드러커의 말인데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드는 서비스,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결국 기존에 없던 기존보다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서 그게 세상에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한 1억 배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걸 알아도 안 쓰고요. 좋은 걸 아는데 바뀌는 게 너무 어렵고요. 뭔가 큰 변화를 이제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일수록 더 힘들어요. 막 이제 저희도 이제 반도체 코팅 안 하던 걸 코팅을 시키려고 하니 저거 코팅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사고 나는 거 아니냐부터 다 설득해야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업자가 혼자 감수하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시스템에서 같이 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가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새 정부가 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1분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사업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특히 기업체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셨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켜 드리는 거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약 1년이 걸렸고요. 그와 동시에 부처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또한 1년 이상이 소요됐고요. 정말 밤낮으로 전화하고 전화 한 통화하면 2시간 이상의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출장 갔다가 부르면 들어가서 또 설득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D를 하는 과정에서 R&D로서 깊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형처럼 기존의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한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함께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1회 국가연구소 교과정책 토크 콘서트 제3부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집단지성의 발휘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애트리의 그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팹리스 기반의 이제 광반도체 및 모듈 아이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트리 기술 창업실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신분이 연구원입니다. 업체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이 저희들 아이디어를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계속 헛돌거든요. 예비 창업자나 그리고 초기 창업한 그런 연구소 기업에 한해서는 적어도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무 발명이 아닌 개인 발명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예외 조항을 좀 제언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언이고요. 이렇게 그 예비 창업자신데 또 그 특허에 대해서 이 직무 발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좀 출연연에서 이런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근데 지금 어떻든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제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설득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하여튼 이 창업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가장 큰 화두고 이 시대에 어쩌면 시대 정신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 연구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예비 창업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84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그 중에서 21분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출연연에 지금 애트리처럼 지금 이제 기관 단위로 또 이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실태 조사를 해서 이 창업이나 이런 기업가 쪽에 좀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제도화시킬 부분은 제도화시키고 법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과연 그 연구를 할 때 우리 연구자들이 얼마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PBS 체제에서 우리는 연구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 이제 일 다 한 것처럼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연구를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만한 지금 크게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연구에도 좀 적용을 해서 진짜 이 기술 사업화라든지 산업화 쪽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출연연의 어떤 그런 좋은 좀 기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업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술 사업화 지원 센터를 좀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 좀 이사장님 조금 압축 좀. 알겠습니다. 네. 사업화를 앞으로 좀 지금 더 아무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한번 제가 좀 제도를 또 다시 잘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마이크를 놓지 않으신 거 아닌가. 박 교수님이 창업 선배로서 여기 우리 아까 예비 창업도 또 발언을 하셨고 지금 또 데스밸리를 막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또 연구원들도 있고 한데 한번 좀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죠. 예. 창업은 사바세계에 사는 겁니다. 브레인키 커버리지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생태계에서 쉐어링을 해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말씀이셨고, 가장 중요한 게 그중에 돈입니다. 아까 데스밸리라고 하셨는데 CEO의 가장 큰 거는 항상 잔고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는다. 절실함이죠. 그래서 이 절실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기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직무발명부 여러 가지 있으면 사실은 그 기술 보호에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non disclosure agreement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기술 특허 안 갖고 있어도 내 허락 없이 내가 관련자로서 내 허락 없이 이것이 다른 데 오픈됐을 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는 NDA 사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이율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이미 그거 갖고 있고 선점하고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을 공부하시고 아시고 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 페이턴트. 이 세 가지가 기술 보호의 완성입니다. 그거 틀을 정확하게 법을 공부하시고 CEO는 그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방패를 단단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NST에서는 그거를 아까 직무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냥 해주니 완벽하게 프로텍트 해줄 수 있도록 그게 생태가 돼야나 리스크 쉐어링을 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출연연의 기업가 정신 고치와 국가 R&D 혁신 방안을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나 개인이에요, 저 개인. 여러분들한테 왜 기업 창업을 하셔야 됩니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려를 하는데 저는 그 35년 동안 애트리에 있으면서 181건의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대 1999년대부터 시작해갖고 한 2015년까지 한 20년 동안의 제 그 경력이었는데 그거 해서 뭐 했어요? 그 중에 많은 경우 수가 기술료 받고 기술 이전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한 5개 정도 창업을 후배들한테 창업을 시켰고 제가 직접 창업한 것도 있고. 근데도 아까 뭐 그랬죠, 제가 배가 고프다. 무슨 얘기냐? 기술 이전 해보이 진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 개발자가 직접 창업해야 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창업 생태계가 3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우리가 해볼 만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분들 차례다. 그것이 진짜 기술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창업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기관장으로서 임팩트도 있고 또 본인 자랑도 슬쩍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기 중진공에서도 나와 계시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대학 그다음에 우리 국가연구소 돌면서 기업가적인 토크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술 기반 창업을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 글로벌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 이번에 이 기업가정식 토크 콘서트를 한 출연연들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개씩 묶어가지고 IR 경진대회를 해서 어느 정도 스탠다드만 넘으면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랑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맞죠? 예. 공공기관 중진공에서도 그 기술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키스트 가서도 참가를 했고 IR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트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서도 좀 보면 그 저희가 이제 첨단 창업 기술도 업체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자,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연구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술 이전도 하고 뭐 창업도 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사회 문제 해결도 하고 뭐 국가 임무형 연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업가 정신 고치, 그다음 국가 R&D 혁신 방안 이거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게 좀 장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좀 이어서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 평가를 할 때 지금
이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하면 퍼센티지가 한 10%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10%라는 건 적당히 점수 주려고 있는 항목인데 저는 이 부분을 뭐 100점 플러스 알파 점수를 해서 따로 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연구 결과를 내놨을 때 이게 활용 가능성이든지 이걸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다 기술을 하고 그게 이제 평가 점수로 들어가고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뭐 연구원이 하든지 아니면 옆에 연구원이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사람이 하든지 이걸 가지고 기술 사업화를 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렇게 가면은 평가하는 기준 안에 들어가면은 기업가 정신 교육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절로 다 숙지해가지고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되면 종합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뭐 우리 R&D에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진짜 사업화로 넘겨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20년 전부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기술 기반의 창업 허브를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연연이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술 사업하려면 그걸 한번 실증을 한번 테스트베드 역할로 뭘 해봐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에서 2년 전에 그 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실증 사업을 그 기술 사업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개 과제를 그 기획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4개 사업을 3개월간 기획 사업을 해서 4개를 선정할 겁니다. 한 과제당 기술 사업화 실증하는데 10억을 줍니다. 근데 아마 NST에서도 이렇게 10억씩 조성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창업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스타트업 파크라든지 저 궁동에 가면은 디브릿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현재 3개 건물을 대전시에서 사서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S브릿지 뭐 KT랑 K브릿지 등등해서 10여 개 건물을 지금 그 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월평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을 저희가 샀어요. 거기에 창업해서 좀 성장한 기업들 글로벌로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유니콘으로 육성시키자 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시로 많이 좀 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보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뭐 은행 뭐 대기업들 굉장히 벤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생태계, 문화 이런 걸 또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반드시 또 평가 시스템이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 출연연에서 또 대학에서 이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꾸고 넘어가자. 자기 정부에서는 이걸 좀 과제로 삼아서 가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우리 생태계 얘기를 많이 했고 기술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까 기업가는 그 생태계를 꿰뚫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됩니다. 그 꿰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리스펙트. 왜? 대한민국을 먹여 살 사람이고 대한민국 일자리 줄 사람이야. 가장 귀한 사람, 국보급 사람들이에요. 평가 시스템에 예, 그래서 기업가를 양성하는, 기업가를 배출하는 기업과 대학, 저 연구소와 대학에 최대 평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논문 실적 몇 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기업가 양성됐느냐 이 프로그램 통해서 오케이 만점, 우리 애틀이 만점 이렇게 주시는 이런 시스템. 이 시스템이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 아닙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사장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결국은 도전, 뭐 모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아까 평가 시스템 말씀하라 그러시니까 도전과 모험이 이제는 뭔가 이게 수용성이 있는
수용이 가능한 그런 평가 시스템이 이제 돼야 한다. 지금처럼 관리, 감독, 규제 이런 중심의 평가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게 바뀌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마 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부 사업 프로그램 단위로 그런 도전 시스템이 허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내가 이 연구원으로서 좀 우리 동료들, 후배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제 에트리가 수행하는 과제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원천 쪽으로 개발하는 과제가 있고 저희처럼 사회 문제 해결형처럼 융합형으로 가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과제가 속성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정말 기술적으로 깊게 파야 되는 거고 한쪽은 그러한 기술들을 아울러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잣대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의 속성에 중요한 맞는 지적이네요. 평가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건 그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고 저희와 같이 융합형으로 하는 것들은 그 융합해서 서비스로 간 서비스 관점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한 가지 잣대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제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합니다. 부분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자, 우리 어 대표님.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사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파견에 대한 어떤 혜택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에트리를 통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평가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평가랑 보상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평가 체계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잣대를 좀 최대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을 하건 사실 스타트업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마을 하나를 아기 한 명을 만들려면은 마을 하나 사람들이 나선다는 말처럼 그 어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에트리에서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 연구하시는 분들 창업 사업화가 아니라도 그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용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사업화에 지원해가지고 실제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해 평가가 있더라도 반대로 연구만 했던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도 보상 체계가 되게 확고하게 나눠져 있어야 실질적으로 둘 다에 대한 업사이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업 벤처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대학이나 출연연의 우리 연구원들 또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이 평가 체계 이런 거 좀 어떻게 바꾸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산자부나 중기부의 이제 국책 과제 형식으로 이제 저희 기업에서 감당할 부분 이제 그런 이제 출연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융합해서 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특별히 뾰족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여튼 이게 맞춤형으로 평가 체계가 좀 돼야 되는데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30초씩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국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단위별로 지금 평가 방식을 지금 맞춤형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고 이제 좀 티피컬하게 이제 가져갈 부분들을 지금 몇 개 이제 그런 도전에 이제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 시스템으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자 원장님 한번 말씀 좀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네.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고 해서 반드시 탑다운으로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R&D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주제죠. 지금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면은 평가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혁신을 좀 한번 지난 3년 동안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라도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서 그게 자극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왜 동의를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빼놓고 왜냐면은 지금의 평가 체계가 익숙한지도 모르겠고요. 또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R&D 혁신에 대한 지금 평가 얘기를 해서 좀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기업가 정신은
지금 연구소의 그 연구원들 R&D 혁신을 얼마큼 많이 참여하고 동참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창업해서 얼마큼 성공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 스타트업부터 성장시키는 그 어떤 사람들이 진짜 싹수가 있나 저기를 스타트업으로 해서 싹수가 있나 없나는 그 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자들 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자들이 평가위원회에 꼭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사회자가 자꾸 끼어들면 안 되는데요. 저는 기업가 정신을 절대 창업 많이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을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임팩트 있는 연구, 창의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술 이전도 하고 창업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자꾸 무슨 기술 이전이 안 된다, 창업 안 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런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출연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임팩트 있는 연구가 있다면은 기업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정 대표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출연위원회에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다는 거는 진짜 도전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도 하고 사업화를 하는 거고요. 아유, 안 되겠어요. 넥타이 벗고 얘기하시죠. 자, 넥타이 좀 풉시다. 장관님, 넥타이 좀 풀어주십시오. 자. 이사님도 넥타이 좀 풀어주십시오. 예. 아니 줄 넥타이라. 풀어주십시오. 예. 자, 이제 새 정부에 바란다. 왜냐면은 자꾸 우리가 목을 죄이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과학기술 강국의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야, 벌써부터 뭐 MB 정부 때도 그랬지만 제2의 MB 정부라고 하잖아요. 이제 현 정부가. 근데 뭐 벌써부터 과학기술계에서는 뭐 과학기술 홀대론도 나오고 뭐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어떻게 취임식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죠. 저희 과학기술 분야 또는 이 연구원 분야에 딱 맞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35번 반복한 자유주의. 자유주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과학기술계에서 진짜로 다뤄야 될 문제는 자율과 책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보다 선배 나라들이 빠르게는 100년 전에 쟁취했던 건데 저희는 빠른 성장 속에서 그거를 아직도 많이 뒤처져 있는 분야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으로 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는 확신을 좀 듣고 네, 자유와 말했습니다. 책임이라는 화두 좋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걸 중간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강조를 하셨고 지금 그동안의 모든 사인들을 뭐 하여튼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출연연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절대 연구비가 부족해서 요새 연구 못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연 이제 대한민국 R&D 공공부문의 R&D 예산이 지금 결코 작지 않다. 이제는 정말로 출연연이 이제는 지난 우리가 한 5년 10년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혁신의 결과들이 뭐 이렇게 크게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각 출연연에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트리도 지금 그중에 한 곳이고 지난번에 갔던 키스트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몇 년 지나야 이제 이쪽 부분은 나타나니까. 지금 과기 홀대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과학기술계에서 원하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해달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과학수석을 좀 해달라 하는데도 그것도 없고 이제 과학기술 보좌관은 폐지를 했고요. 그런 거버넌스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잘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10대 국정과제 인수위에서 내놨지만 어떤 국가 R&D 대혁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얘기는 없어요. 뭐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 그런 어떤 선언적 얘기들은 추상적 얘기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전략이나 어떤 그런 솔루션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정말로 또 국가 지도자가 연구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별로 그런 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건 뭐
전반적인 우리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우리가 역대 정부가 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는 얘기는 뭐 우리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과학기술을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과학기술인 저도 저 위주로 생각해서 모르는데 과학기술이라면 우리 연구원들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원이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 과학기술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가 존중받고 우리 연구자들이 진짜 과학기술인으로서 그리고 연구소가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그런 그 대접을 받으면 연구원들이 진짜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제 연구원 하다가 지금 시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을 할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 많은 그 위임을 해서 지금 너무 수도권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가 중앙정부 위주의 모든 정책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110대 국정과제 보니까 지방분권으로 지방에 많은 것을 넘겨준다 하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은 대전도 국가의 중심에 있는 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성장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네.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들, 구체적으로 그 밑에서의 그 디테일한,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가 핵심이고, 저희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기업가 정신을 뭐 지금 말아먹는 이 규제입니다. CEO가 되는 순간 250개 정도의 그 민사, 형사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이게 거의 굉장히 많은, 특히 뭐 중대재해법, 그 다음에 지금 뭐 성희롱법, 그 다음에 또 최소 임금, 최소 근로시간법, 뭐 이게 전부 다 뭐 양벌죄예요. 양벌죄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사실 책임지면 되는 일인데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는 아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손을 좀 봐줘야 되고, 손보기가 어려우면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리셋, 읍뜨거나 하자. 이렇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왜? 정치 시스템, 자정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냥 그래서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6개월이고 한번 없이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리셋해서 기업가 정신을 부스팅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금 현장에는 서로 대표이사 안 하려고 합니다. 나 부사장 할 거야. 나 CTO 할 거야. 나 사장 안 하려고. 왜? 수갑차거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전부 다 공룡불이다, 도로아미타불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분위기 잘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무수히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도 좀 인수위에서 그걸 우리 국정과제의 주요 화두로 내걸고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보수든 진보든 이 국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료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말 냉철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뭐 평가 시스템이 됐든 운영 방안이 됐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 정부든 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변죽만 올리다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부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장관님이 옛날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좀 뭐 그 경험 보따리를 한번 풀어가지고 이 정부에다 한번 고언을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꺼진불이라서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뭐 방금 박 교수님 디테일스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출연연구원에다가 국가임무형 연구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과제를 연구를 하고 이거를 바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출연연구원뿐만 아니고 대학에서 오는 사람, 다음에 산업체에서 오는 사람, 본인이 그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안에서 뭐 모르겠어요. 국가임무형 같으면 한 4년 연구하면 될 것 같으면은 그거를 회사로 성립할 수 있게 한 6년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무형 과제도 수행을 해서 그 수행한 과제를 바로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뭐 집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한 6년, 8년, 6년 걸린다 그러면 한 회사에 뭐 1년에 30억씩 해서 하면 180억, 200억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200억 뭐 회사 하나가 아니고 연구 타픽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한 10개 해야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 임무형 하면서 돈 2천억 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진짜 코끼리 비스켓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사장님 어떠세요? 한번 과제로 한번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떠세요? 저 좋은 의견이신데.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집행할 만한 힘이 없어서. 누가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 어떻든 저 뭐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대전시가 있습니까? 2천억 있어요, 대전시? 200억 정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야, 보면은 슈버트 험프리인가요? 1967년에 미국 부통령이 키스트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보더니 이거 역두뇌 유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1966년에 키스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계 과학자들을 엄청난 대우를 잘해주면서 다 막 불러들였잖아요. 미국 부통령이 보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써먹어야 될 인재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왜 그랬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하고 한 3년 정도는 매달 한두 번씩 와서 같이 연구원들하고 대화하고 심지어 거기 인부들에게도 금일봉 주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우리 연구원들이 사기 충천인 거예요. 예.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격려와 사기를 먹고 사는 건데 좀 우리 윤 대통령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초고속 통신망을 깔고 이 벤처 스타트업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20년을 먹고 살았다. 그게 바로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그 정부의 R&D 투자비를 그 YS 정권 말에 3.6%에서 퇴임하던 해 4.7%까지 올렸거든요. 이번에 국정과제 보면 윤석열 정부도 5%까지 뭐 하겠다. 이미 뭐 20년 전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연장선에서 보면은 우리 박희재 교수님이 다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해결 과제가 뭔지도 아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과감하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좀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한번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G5 과학기술 강국의 조건. 자,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한번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G5 과학기술 강국의 조건. 예,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조건으로 가는 길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 11월 또 올해 3월 또 다음 달에 또 나가는데 제가 주로 유럽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이쪽의 기술이 국가 전략 핵심 기술로 지금 정의가 돼 있고, 그렇죠. 5G, 6G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양대 강국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사이에 외줄 타는 아주 아슬아슬한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자로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도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거의 따라간 것 같고, 그러면 G5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거기 G5에 가야 되느냐, 과연 후보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통계나 보고서에 보면은 G5에 간 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과연 진정 G5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유럽에 있는 동료 국가들이나 동료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면은 바로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바로 본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맞아, 그 양대 강국이 하는 사이에서 우리 힘들다. 대한민국도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력하자. 거기서 그 첫날 의기투합이 돼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 과학기술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럽 그렇습니다. 쪽하고도 같이 파트너십을 공부해야 된다. 그거를 해야지 그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 그 줄을 유럽과 우리가 만들어서 쌍줄을 타는, 그러면 외줄 타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G5 과학기술 강국의 조건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출도 다각화하듯이 우리 연구개발도 유럽과 대한민국이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재정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게 G5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연구계에서 국제 공동 연구가 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국가 R&D, 정부 R&D에서 한 30조 중에서 한 5%는 이 글로벌 R&D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맞는 말 쌍줄 전략, 쌍줄 전략이죠. 여튼 뭐 저는 뭐 지금 뭐 100% 동의하고요. 그냥 첫 번째 키워드는 전 퍼스트 무버입니다. 퍼스트 무버. 이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도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특히 지금 R&D 30조가 투자되고 있는 국가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퍼스트 무버 전략이 또 그거와 맞게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끔 지금 변화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자율과 아까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혁신이 지금 이 바닥부터, 특히 공공부문의 R&D 부문에서 어떤 바닥부터의 어떤 변화, 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많은 지금 좀 변화 노력이 좀 간절히 좀 필요하다. 아까 뭐 기업들이 세계 탑클래스다 기술력 한다는데 뭐 과연 그런지 한번 제가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애트리에서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뭐 디스플레이, 5G, 6G,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약간 우리도 선도형 축에는 뭐 들어있다. 뭐 우리가 원천 연구 그 파워에서는 좀 밀리지만은, 근데 수소나 뭐 AI, 첨단 로봇, 뭐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은 우리가 사실은 앞선다고 볼 수가 없고 경쟁력에서도 뭐 뒤처지는 분야들도 좀 있고 일부는. 근데 첨단 바이오나 뭐 양자 기술, 우주 이런 쪽은 우리가 상당히 뭐 뒤처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해서 우리 출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국제 협력은 이제는 데코레이션, 사치품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거에 우리 거를 좀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50개 정도의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0%가 미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대부분이 대학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EU 20몇 개 하고 있는 나라하고 하는 게 그게 한 35%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숫자로 하면은 프랑스하고 한 2건, 그다음에 독일하고 한 3건, 스페인하고는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세 건이 각 나라들하고 협력하는 수준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쪽 두 번째 쌍줄 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줄을 반드시 또 놓아야 되겠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하는 과제부터 생각부터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연구 문화도 국제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G5 과학기술 강국의 조건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분이 더 있으신가요? 네. 기업하고 소통하는 과학, 문 닫고 나홀로 연구하는 거 아니고 시장과 기업과 메가 트렌드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과학기술, 이것이 바로 먹어주는 과학기술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의 생존 담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 같이 확인을 했죠. 자,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좀 보고
과학기술 중시 국정 기조를 정말로 약속대로 좀 펼쳐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감사합니다.